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밝게 비춰줄 주선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계 경제 상황을 통해 앞으로 우리 국내 증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단순하게 주식 종목에 대한 이슈는 단기간의 변동성을 만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 경제 상황을 통해 현금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제 지표인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의 결과를 살펴보면서 증시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중간에는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로 지금부터 모아야 할 종목과 조만간 상승할 종목 총 두 종목을 공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라며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11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투자자들은 노동시장 냉각 조짐을 기대하며 오는 13일 발표되는 12월 FOMC 금리 결정에 주목을 하고 있죠. 최근 나온 고용지표를 좀 살펴보면 지난 6일 발표된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의 경우 10만 3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예측치를 크게 밑돌았고 전달에 비해서도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외에도 임금이 전년 대비 5.6% 상승하는 데 그쳐 전달에 5.7%에서 둔화하며 14개월 연속 임금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했죠. 임금 상승률이 둔화하고 채용 공고와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고용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반응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동시에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금리 동결할 가능성을 높이는 근거가 되죠. 지난 7일에 발표된 또 다른 고용지표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결과를 살펴보면 22만 건으로 예측치를 하회했지만 전달에 비해 증가했고 4주 평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21년 12월 둘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해고된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미국 경제의 성장과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했다는 연준의 평가와도 부합하죠.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수인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의 경우 전년 대비 3% 오르면서 예측치에 부합했고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역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한 3.5%를 기록하며 여전히 정책 목표인 2%대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최근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제 지표들의 결과가 모두 금리 인하에 무게를 실어주는 모습인데요. 연준이 내년 5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 3월 FOMC 금리 결정에 대해 페드워치 기준으로 집계된 내용을 보면 약 58%의 확률로 금리 인하의 무게가 실리며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금리 인하 시기를 예측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앞서 나간다는 입장과 파월 의장의 최근 연설에서 금리 인상을 언제든 단행할 수 있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보다는 아직 내년까지는 기간도 많이 남았고 그동안 나올 데이터들도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제 지표들의 결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 설명에 앞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식하시면서 차트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프랙탈 구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구조가 비슷한 형태로 되풀이되는 패턴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패턴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죠. 이미지처럼 한 종목 안에서도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있지만 종목 간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패턴이라 매매에 활용할 수도 있죠. 최근 제가 종목을 탐색하던 와중에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이 있어서 두 종목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조만간 상승을 보여줄 종목의 경우 현재 저점을 잡을 마지막 기회로 언제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 시청 전에 빠르게 상단에 있는 번호 010-3946-3176으로 숫자 7번 문자로 보내셔서 상승 전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은 두 종목의 공통점을 보면 이 섹터가 주도했을 때 최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한 뒤 현재는 고점 대비 10분의 1 가격을 유지하며 주가의 변화는 크지 않는 데에 비해 거래량이 이상하리만큼 들어오는 대량 매집 흔적이 발견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곧 두 종목의 테마가 다시 돌고 돌아 주식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차트를 나눠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금부터 매집해야 하는 종목의 경우 최고점을 찍고 하락한 뒤에 주가에 큰 변화 없이 거래량만 들어오는 식으로 누군가의 대량 매집 흔적이 자주 보이는데요. 수상하죠. 이렇게 주가의 변화 없이 거래량만 동반이 되면 주가 펌핑을 위한 물량을 모아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언제 터질 줄 알고 지금부터 모아야 하는가 궁금하실 텐데 조만간 상승을 보여줄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차트와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거래량 밀집 구간이라는 게 등장했죠.
이 종목 또한 최고점을 찍고 하락한 뒤에 약 10년간 주가의 변화가 크게 없으면서 중간중간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거래량 밀집 구간을 보시면 여태까지 매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매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화는 여전히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조만간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걸까요? 과거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차트를 몇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차트인데요. 약 3년간 주가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중간중간 수상하게 대량 매집의 흔적이 보일 겁니다. 펌핑을 위한 매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가 거래량 밀집 구간을 보시면 지난 대량 매집 흔적들보다 거래량이 조금인데도 불구하고 펌핑을 위한 그동안의 매집이 있었기 때문에 약 1300%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금양 차트인데요. 마찬가지로 약 4년간 주가의 변화가 크지 않았는데 중간에 또 수상한 흔적들이 보이죠. 그러다가 거래량 밀집 구간이 발생을 하자 약 1600%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이전에 보여드렸던 종목보다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하이드로 리튬 차트인데요. 거래량 밀집 구간이 오랜 시간 두텁게 형성되면서 약 2800%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려 28배인데요. 100만원을 투자했으면 2800만원이고 1000만원을 투자하면 2억 8천이 되는 수치죠. 이런 차트들을 보면 거래량 밀집 구간이 두터운지 얇은지의 차이만 있을 뿐 그 패턴은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거래량을 보면 대량 매집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움직임이 크지 않다가 거래량 밀집 구간이 발생하면 그동안에 매집했던 물량을 털어내며 큰 상승을 만든다는 패턴이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종목이 조만간 상승할 종목과 제일 비슷한 차트인데요. 신풍제약입니다.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하이드로 리튬 차트와 차이가 보이시나요? 다시 하이드로 리튬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 밀집 구간의 첫 부분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신풍제약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 밀집 구간 시작 부분에서도 주가는 아직 큰 움직임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밀집 구간이 두텁게 지속되면서 시작 부분보다 거래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700%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제가 왜 매집해야 하는 종목과 조만간 상승을 보여줄 종목으로 나눈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부터 매집해야 하는 종목의 경우 아직 두터운 거래량 밀집 구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다가 거래량 밀집 구간이 발생하면 급등 타이밍에 맞춰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고, 조만간 상승을 보여줄 종목의 경우 신풍제약 차트와 마찬가지로 거래량 밀집 구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승하기 전에 빠르게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상 수익률의 경우 약 10년간 매집을 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700% 상승을 보여줬던 신풍제약보다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드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번호 010-3946-3176으로 숫자 7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답장을 통해 두 종목 모두 보내드릴 테니 수익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당장 매수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굳이 매수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프랙탈 구조를 통해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주는지 관심 종목에 넣어두셨다가 조만간 상승을 보여줄 종목이 급등을 하게 되면 지금부터 매집해야 하는 종목을 조금씩 모으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얘기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이 나온 걸까요? 사람이 생활하는 데 기본이 되는 의식주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며 이미 우리 생활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부분이 삼성전자는 우량주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집중을 하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실 텐데요. 보통 10년 이상 묵혀둔다는 생각으로 적금 형식으로 산 뒤에 배당금을 받거나 꾸준히 모아서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이미지가 강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투자를 해도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투자에 있어서 충분한 가치가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설명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업의 가치를 막연하게는 알고 계실 텐데요. 올해 삼성전자는 기업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선정한 국내 500대 기업 경영평가에서 고속성장, 투자, 글로벌 경쟁력, 일자리 창출 등 총 4개 부문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며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부문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설비 투자에 약 53조 원, 연구개발에는 약 25조 원 등 총 8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쏟아부었다는 건데요. 삼성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한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11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중소기업,
지역과의 동반 성장 문화를 선도해 가고 있는데, 이로 인해 공장을 중심으로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등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이 활기를 되찾고 인구 편향 해소와 지역 불균형 해결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진행하는 스마트 공장 3.0을 실시하는데요. 이는 중소기업 제조 현장을 지능형 공장으로 고도화하는 프로젝트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하는 삼성의 대표 CSR 활동 중 하나입니다. 이재용 회장은 성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는 상생 경영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작년 11월에는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 업체인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17% 성장하며 글로벌 5위를 차지했는데요. 탄탄한 재무 성과는 물론 휴대폰, TV, 가전, 네트워크 등 전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골고루 상승했고, 특히 글로벌 데이터 사용 증대에 따른 반도체의 브랜드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지난해 20%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죠. 인터브랜드는 기업의 재무성과 고객의 제품 구매 시 브랜드가 미치는 영향, 브랜드 경쟁력 등을 종합 분석해 매년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고 전 세계 브랜드 가치 평가 중 가장 역사가 길고 평가 방법도 공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삼성을 세계 5위로 선정을 했고, 세계 전체 시가총액 11위에 있는 테슬라보다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최근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2023에서도 브랜드 가치 102조 11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9% 성장하며 부동의 1위를 유지했습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 기술 산업에 속한 기업 대부분이 전년과 비교해 브랜드 가치를 키웠지만, 국내 대표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성장률인 19.9%는 인터브랜드가 평가를 실시한 지난 10년 중에 가장 큰 폭의 성장으로, 팬데믹이 완화되면서 삼성전자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 휴대폰, 패널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고, 그 결과 지난해 매출이 300조 원을 돌파한 것이 평가에 반영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듯 삼성전자의 가치가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1년 2개월 만에 7만 전자에 안착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가장 큰 주체였던 외국인은 올해 코스피에서 약 12조 5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는데, 그중 80%에 가까운 9조 8,460억 원을 삼성전자 한 종목에 쏟는 등 반도체 올인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자 증권가는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감산 효과 등이 기대돼 연말로 갈수록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 연구원들의 분석을 보면 삼성전자는 2024년 매출이 11% 증가한 307조 원, 영업이익은 300% 이상 증가한 40조 4천억 원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되고, 12나노 D램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기술 리더십에 대한 우려는 완화될 것이고,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외인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역대급 외인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9만 원까지 상향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와 향후 발전 가능성을 알아보았는데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만큼 저는 7만 전자를 넘어서 10만 전자도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주주님들이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하고 계실 건데, 아무리 장기적으로 갖고 있다고 해도 그냥 냅두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보다 효율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요.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급락할 때는 미리 매도했다가 바닥에서 다시 잡는다든지, 평단가가 너무 높아서 매도를 못했다면 바닥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춘다든지 장기 보유 종목이라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여유 금액으로 단타도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저는 무료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인데요. 텔레그램 방에서는 거시경제와 경제지표 등을 정리해드리고, 단기간 내에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상승 근거와 함께 정리해드리고 추천 매수가 또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번호 010-3946-3176으로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답장을 통해 링크 보내드릴 테니, 굳이 매수를 하지 않으셔도 추천 종목을 통한 섹터 흐름도 파악하고 따로 뉴스를 보지 않아도 정리된 경제 상황을 통해 매매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